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초부터 꾸준하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미래의 가치 저장으로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힌트를 주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불황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3.4%에서 올해 1분기에는 1.6%로 크게 성장률이 하락했다. 미국 1위 은행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또다시 무자비하게 찍어낼 수밖에 없으며 달러의 가치 하락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가짜 화폐인 달러로 진짜 화폐인 비트코인을 당장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초 미국의 은행들이 줄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은 20%가량이 상승했었죠.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은행의 위기는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가격에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암호화폐의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 몇 달 전부터 미국의 은행들이 위험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죠. 결국엔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공식적으로 붕괴되어 파산했고 규제기관이 이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작년도 비슷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시작일 뿐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겠죠. 이거 은행들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파산했다? 뭐 카드도 안 되고 뭐 이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당장 돈을 써야 하는데 큰일 났겠죠. 이런 경험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나의 자산을 그 은행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의 자산을 모두 찾으려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어디론가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연한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에이 괜찮겠지. 설마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나의 돈을 다 뭐 주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민감한 돈입니다. 가장 안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자산을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작년 미국 은행들이 줄파산했을 때처럼 말이죠. 올해 2월 아서 헤이즈는 은행의 위기가 재발할 것이며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지 단 2달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한 것이죠. 연준과 재무부는 부동산 위기, 은행 파산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짜 화폐 달러를 또 찍어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서 헤이즈의 주장대로 은행이 파산하면서 위기는 고조되고 있고 은행 폐쇄와 뱅크런과 같은 공포로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금융 엘리트들이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게 정답이겠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금융 엘리트들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수탁은행인 BNY 멜론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기관들은요, SEC에게 투자한 그 내역들을 신고해야 하죠. 뭐 어차피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BNY 멜론은 미리 밝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인 수탁은행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본시장에서 돈을 굴리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금융의 정상에 서 있는 이런 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앞으로 디지털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초부터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5월이면 도대체 어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쓸어 담았는지 그리고 쓸어 담고 있는지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는 15,000명의 브로커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금융의 최정상에 있는 이들은 암호화폐로 엄청난 수익을 벌기 위해 밑작업을 하고 있고, 홍콩이 오는 30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장의 수요가 폭등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와 동시에 출시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수요가 몰려들지 예상하기 힘들겠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대성공을 거두긴 힘들 수는 있어 보여도 그 반의 반만이라도 시장에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은 크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느냐 마느냐 이런 참 말들이 많은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프랭클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에젯이라는 ETF 거래명을 미국 예탁결제원 웹사이트에 등록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생태계 활동 온체인 지표를 확인해 보면 이더리움의 지갑수와 거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갑수와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포브스에서 리플과 에이자를 포함해 20개의 코인들을 좀비 코인이라고 말하며 이 좀비 코인들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각 코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브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들이 아주 끝까지 잘 버틴다는 표현으로 이 좀비 코인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리플은요, 증권 소송에서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왔으며 작년 첫 번째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결을 얻어냈으며 그리고 곧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동안 리플은 소송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만약 SEC의 소송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좀비 코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그리고 포브스가 말하고 있는 이 20개의 좀비 코인들이 정말 가치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총을 유지했으며 그대로 이어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 쉽죠.
엄청난 비판과 버드 뉴스들 리플을 깔아뭉개려는 모종의 세력들, 그리고 SEC의 소송 공격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리플이 잘 버텨왔다는 것은 그만큼 XRP가 제대로 된 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암호화폐 전문가 다크 디펜더가 3개월 안에 XRP가 100% 2배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SEC 법적 공방으로 XRP의 가격 상승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SEC와의 소송에서 좋은 판결을 이번에 받게 된다면 그동안 쌓여왔던 기관들의 XRP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큰 기회를 살려서 10배, 많으면 100배 이렇게 시장을 졸업하겠다는 그 목표를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해는 가능한 일이죠.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고, 그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죠.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져 있고요. 뭐 받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뭐 잊어먹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보신다면 깜짝 놀랄만한 수익을 보실 수도 있겠죠.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고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